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복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도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요. 어떠한 규칙적인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틀리는 현상일 것입니다. 행복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느끼는 것은 즉 우리가 행복에 감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감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부귀영화나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집착을 떠나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또한 내 스스로 마음에서 베푸는 것, 우선적으로 제일 있는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식의 세계에서 베품에는 크고 적은 것이 없겠죠.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사소한 부분에서 또한 아주 큰 부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그만한 사소한 것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 베푸는 그분은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것을 무의미하게 느끼지 못할지언정 주는 사람은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마스크 한 장이라도 이웃이 베풀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행복이지요. 이러한 평상시에 작은 그 마스크 한 장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마스크 한 장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 자세 이것이 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남한테 도운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또한 풍족해서 도우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처지도 풍족하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데 내 역량에 있는 그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겠죠. 과시하기 위한 베품은 즉 행복의 기준에 좀 미달할 것 같습니다. 그 과시는 자기 스스로는 기쁘다고 생각하겠죠. 하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기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푼다. 이래 생각했을 때는 그 받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즉 의식을 일으킬 때 어떠한 것이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말고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감사할 줄 알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같이 정답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지요. 그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난무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워야 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도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한 전염병이 옮길까봐 이렇게 얼마나 불안초조합니까?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환경 속에서 그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동이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그 행동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이 어제 크나큰 그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디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그 생활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였던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 참 우리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대한민국은 자유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국가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산업 여군들이 또한 그 동포들이 지금 전부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오는데 그 외국에서 이 전염돼서 퇴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나라, 내 조국이라 하는 그 따뜻한 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병을 치료하게 됨으로써 정말 감사하게 느끼죠. 행복감이 들죠. 내가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신분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또한 불만이 많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나라만치 좋은 나라가 없다. 즉 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듯이 또한 자기 고향을 항상 동경하잖아요. 자기 부모를 동경하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도출되었을 때는 그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을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 이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처해지고 나서야 우리가 공동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념도 확실하게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고 또 고난 속에서 일상생활이 정말 소중하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바로 지상낙원이구나. 바로 이 일상생활하는 이 세계, 이 사회가 바로 극락의 세계구나. 즉 하늘의 그 천국의 세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물론 사회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구의 말도 많은 사회공간에 이렇게 전염병 못지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전염병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에게 여태까지 아집과 욕망과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직 몇몇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해야 되지요. 지금 저 유럽 같은 데서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엄청난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물론 전부의 국민이 다 그렇게 협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수 국민 때문에 우리가 전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이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재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극복하고 또한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고생했다. 그동안 정말 애먹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또한 왜 고난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개학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미뤄져야 되지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더 늦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전염병이 전염되어 고통받는 것보다 낫지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미루어서 버텨서 우리가 다 구제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급하게 스치다가는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되었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여유롭게, 그래서 방학이 미루어지면 가정에서는 말 안 듣죠.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애들도 밖에 못 나가 갑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만 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죠. 그래도 인생에서 한 달 정도
게임하고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아마도 그 학업 외에 또한 그 노래를 이렇게 한 달 계속 해보면은 또 지루함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 어린 학생 스스로가 느껴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을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지요. 물론 가정에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지요. 갑갑하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혹시나 모를 전염병이 또 이렇게 전염되면은 문제가 더 어렵잖아요. 더욱더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물론 가정이 어렵고 소외되는 계층도 많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경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겠지요. 그 대책 세우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고 우리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떠한 종교가 어떻다는 건지 물론 이 종교가 탄압해서도 되지도 않지만 또 우리가 또 종교에서 너무 무리하게 신앙인들이 무리하게 사회의 발전 방향에 역방향으로 가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 한 사회 속에 종교가 있는 것이지 종교 속에 사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회 속의 일부분인 신앙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하게 되면 정말은 안 되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개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끄는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유도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정당한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은 배척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이 있고요. 같은 종자의 종이 있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되죠.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다 이러면 하루 빨리라도 내가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그 상대방의 목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회를 하자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되죠. 내가 전염될 수도 있고 남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돼. 물론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전염된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나타나면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하겠지만은 정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행복이라 하는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이 닥쳐옴으로 해서 행복이라 하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